이재명, 레임덕, 코털, 박찬대도 말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코털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과거 뭐 현장에 가서 야외에서 이재명이 이 코 쪽에 뭐가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이 박찬대가 떼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코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충성파, 아부파 이렇게 불리는 거죠. 실제로 박찬대는 원내대표를 맡고 나서 이 물불 가리지 않고 이재명의 이 지침에 따라서 막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박찬대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찬대가 이상하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일단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진짜 발의를 했죠. 진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뭐 역풍 이런 것 때문에 이 발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 조국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다른 당들은 거의 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같은 당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야오당 이렇게 하지만 다른 것은 조국당은 뭐 같은 그 아류고 나머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국회의원 한두 명씩 있는 일종의 그 민주당 위성정당 비슷한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야당이 같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준석 당은 또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 야오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그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탄핵 소추 이유가 또 그겁니다. 또 12상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이게 12월 3일 날 일어난 건데 이걸 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이걸 다시 또 끌어놔서 내란 공범이다. 그냥 뭐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거죠. 마은혁 이게 진짜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했다. 이것까지 또 갖다 붙이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이런 것들을 막 포함을 해서 또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은 오늘 이제 보고가 된 거죠.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72시간 내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24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 또 최상목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 날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본회의를 그 의원식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식이 또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그것도 어떻게 크게 보면은 이재명의 레임덕 그 징조 중에 하나죠. 곧 이제 26일 날 선고받으면은 이 손절론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전에는 의원식이 모든 걸 이재명에게 다 맞춰줬죠. 뭐 국회의장 이 권위 같은 것도 뭐 내팽개치고 이재명의 입맛대로 본회의도 열어주고 다 했는데 지금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의원식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회의를 또 안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30번째 최상목에 대한 전체 탄핵 소추안 30건이 그 발의가 됐고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현재 13건이 가 있었고 그중에 8건이 전부 다 기각이 돼서 8대0 패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일단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최상목에 대해서 의미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찬대가 계속 내일까지 무슨 뭐 오늘 오후까지 안 하면은 탄핵할 거야 했는데 탄핵을 못했죠. 탄핵을 못했는데 역풍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재명이 그 광화문 천막 장사에서 위협을 협박을 했죠. 최상목 대행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 강화문 천막을 쳤는데 그 앞에 보면은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데 그 정부 종합청사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안에 최상목이 있는데 저 안에 최상목이 있는데 최상목이 이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몸 조심해라. 이런 조폭 같은 멘트를 날렸죠. 그냥 동네 건달 같은 그런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 그거야 바로 좌표를 찍은 거죠. 저 안에 최상목이 있다. 위치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개딸들에게 일종의 뭐 문자 테러를 하든지 위해를 하든지 그런 메시지를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딱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날짜가 어제 한 3시 좀 넘어서 잡혀버렸죠. 잡히니까는 그러면은 월요일 날 복귀할 것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런데 최상목을 그 탄핵을 해서 만약에 직무 정지시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경제부총리 한 사람 직무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감행을 한 거죠. 감행을 했는데 자, 감행을 한 이유는 제가 혼줄 시간에 이제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지지층 결집용이다. 이재명의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선거가 26일 날 그 2심 선거가 나오면은 비명계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지금 그 정치적으로 대출을 시키려고 하겠죠. 대출. 이재명을 퇴출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절대적인 자기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최상목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죠.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최상목을 탄핵을 한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선거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그걸 접으면은 한덕수가 돌아온다는 걸 기정사실화 해버리죠. 기정사실화, 기각된다는 걸. 그런데 자기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켰는데 돌아오는 걸 기정사실화 하면은 자가당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탄핵을 몰고 갔는데 자, 문제는 들리는 이야기가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탄핵까지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을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런 거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재명은 지금 뭐 자기 조기 대선이 최대의 꿈이죠. 조기 대선이 최대의 꿈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은 그 요즘 보면은 뭐 우클릭하고 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나서 가서 억지로 그 사정사정해서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완전히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를 뭐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키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주 그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박찬대다. 박찬대. 계속 최상목에게 막 위협을 했던 사람이죠. 그때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까지 마흔역 임명해. 뭐 그래서 임명 안 하니까는 이 여야정 그 당정협의회, 민생협의회도 다 걷어차버리고 하여튼 그 박찬대가 이걸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박찬대와 그 원내 지도부 안에 있는 김용민, 박승준 이런 사람들이 초강경파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아니 이재명이 그러면은 그만큼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전에 같으면은 박찬대가 어디 이재명의 그 명예에 반해서 이것을 막 밀어붙인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 이재명의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물론 이재명이 거기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탄핵 최상목 대행 탄핵까지 이재명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보다 더 강경한 박찬대와 그 원내 지도부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밀어붙였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거기서 휩쓸려 간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임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임덕. 그 전에도 몇 가지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이 당 안에서 장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26일 날, 그러니까 이제 5일 남았네요. 5일 후에 2심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이 되니까 당 내에서 이 통제력을 이재명이 상실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이 오늘 최상목 그 탄핵 강행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휩쓸려 간 듯한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오늘 그 비명계에서 지금 비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탄핵 인용 이것 때문에 그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었죠, 이재명에게. 그런데 최상목 탄핵한 거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반발. 비명계, 지금 비명계 친명계 안에서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속으로만 부글부글 하는데 비명계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김부겸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민주당에게는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이재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며칠 뒤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그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제 복귀를 할 건데 저 최상목 탄핵을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지난 탄핵건도 줄줄이 기각되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자, 이 말까지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제사령탑, 최상목. 국민 지금 그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 후과가 있을 거다. 이게 탄핵이 강요들에 대한 그 분풀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김부겸은 이재명이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을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또 한 사람 김동연. 김동연도 저 이재명과 계속 호흡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 더 세게 이 선명성을 가시하려고 더 세게 하죠. 그런데 김동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기도지사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상목 탄핵 추진이 바람직한 길인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김동연도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죠. 경제부총리를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죠.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경제부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또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도 이 반발이 나오는 그 상황인데 박찬대가 이것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재명 거기 휩쓸려 갔다는 보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아까 좌파의 누군가에게서 이제 들은 이야기,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은 실제로 오늘 언론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박찬대가 이재명 통제 밖으로 나가서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그것은 실익이 없다. 이런 반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찬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이재명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 분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이 이재명의 측근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과 통화에서 한 측근이
이재명은 오히려 탄핵에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엄청난 역풍을 이제 맞을 수가 있으니까 몸조심 마라. 이러니까 이제 말로 막 했지만은 실제로 탄핵을 하면은 자기에게 역풍이 되니까 신중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중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 지른다. 그래서 결국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여놓은 꼴이다. 는 말을 언론에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거의 말로로 가는 건 아닌가. 이재명 일극체제 이렇게 해서 쭉 오고 이재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이재명은 말 한마디면은 아버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재명에게. 그 당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2심 선고가 26일로 다가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뒤로 미뤄진 것이 거의 확실한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민주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재명의 통제력이 급격히 상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오늘 그 단신을 한 2개들 또 소개해드리면은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콘에 몰려 있는지. 오늘 원래 이재명이 이 김만배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받는 대장동 재판 말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일확 점검을 한 김만배와 남욱 이 사람들이 받는 재판이 있죠. 거기에 이재명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늘 그 재판에 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불출석 이유서를 내면서 나는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다른 일로 바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재판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안 나오니까 그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증인 이재명이죠. 이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 과태료. 증인을 안 나오면 24일이면은 이것도 이재명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또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안 가겠죠. 자기 재판 2심 선고가 26일 했으니까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보면 폐문부재라고 해서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이것을 또 끌려고 뒤로 미루려고 폐문부재 전략을 써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건 재판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내려진 서류를 안 받고 있습니다. 6번이나 안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거 3번 안 받고 직접 집행관을 보냈는데도 또 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재판을 시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그동안은 재판을 다 지연수를 써왔죠. 계속 뒤로면 지연수를 써왔는데 지금은 모든 재판, 자기와 관련된 그 수사, 모든 재판은 전부 다 어느 시점으로 다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다 뒤로 넘기고 있죠. 이 대북 송금 이것도 그냥 폐문부재해서 안 받아가지고 선 뒤로 어느 날짜 뒤로 다 넘기고 있고 그리고 정인 가는 것도 안 가서 과태료 물으면 나중에 물면 되지. 일단 뒤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다 넘기는데 그 선이 어디냐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죠. 그래서 이재명이 꿈대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자기가 집권을 하면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다 모아놨다가 자기 사법 리서클을. 자, 그런 그 꿍꿍이 속이 아니고는 이렇게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